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함을 느끼시나요? 반대로 어떤 사람과는 대화를 길게 나누고 싶지 않을 때도 있지요. 혹시 여러분의 기억 속에도 그런 분이 계시나요? 나이는 많으셨지만 그분과 이야기할 때마다 마음이 포근해지고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그런 분 말이에요. 그분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대화는 단순히 말의 주고받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과 태도, 그리고 살아온 품격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소중한 순간이랍니다. 때로는 많은 말보다 따뜻한 눈빛 하나가, 긴 설명보다 공감의 고개 끄덕임 하나가 더 깊이 마음에 와닿기도 하죠. 오늘의 마음 쉼표 글귀예요. 말은 마음의 얼굴이다. 오늘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중받는 분들의 대화 습관 7가지를 함께 살펴볼게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지 알아보아요. 첫 번째 습관은 경청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되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누군가 정말 진심으로 내 말을 들어줄 때의 그 기분을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된 듯한 느낌, 내 이야기가 정말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 말이에요. 사랑받는 분들의 경청은 조금 달라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상대방의 말에 온 마음으로 집중하는 태도가 정말 소중해요. 휴대폰을 보지 않아요. 다른 곳을 바라보지도 않아요. 오로지 그 순간 그 사람의 이야기에만 온전히 집중해 주시죠. 그래, 그렇구나. 내가 그런 마음이었다니 이해돼. 정말 힘들었겠다. 이런 짧은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진정한 경청의 힘이에요. 때로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충분히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거든요. 경청은 말보다 더 깊은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대화의 가장 기본이랍니다. 두 번째 습관은 상대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 특별함을 느끼거든요. 이름에는 정말 신비한 힘이 있어요. 같은 말이라도 선생님, 안녕하세요와 누구님, 안녕하세요는 전혀 다른 느낌을 주죠. 사랑받는 분들은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고 자주 불러주세요. 처음 만난 사람의 이름도 대화 중에 여러 번 사용하시죠. 누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님 말씀이 정말 맞네요.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상대방은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한 명의 소중한 개인으로 대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전해지는 거죠. 특히 나이 든 분들이 젊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줄 때 그 젊은 사람들은 정말 감동을 받아요. 이분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구나 하는 마음과 함께 자연스럽게 존경심이 생기게 되죠. 작은 호칭의 차이가 관계의 온도를 바꾸어 놓는답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대화를 따뜻하게 만드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소중한 방법이에요. 세 번째 습관은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잘했네, 고마워, 덕분에 즐거웠어. 이런 말들은 듣는 이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는 마법 같은 힘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힘든 일로 지쳐 있을 때 누군가 수고 많았어요. 정말 잘하시네요 라고 말해준다면 어떨까요?
순간 피로가 풀리고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나요? 사랑받는 분들은 상대방의 작은 노력도 놓치지 않고 인정해 주세요. 젊은 직원이 커피를 가져다 주면 고마워, 덕분에 기운이 나네 라고 말씀하시죠. 손자가 그림을 그려오면 와, 정말 잘 그렸다. 할머니가 이거 너무 좋아해라고 진심으로 칭찬해 주세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진정성이에요. 억지로 만들어낸 칭찬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긍정의 표현이어야 해요. 그래야 상대방도 진심을 느끼고 마음을 열게 되거든요. 반대로 불평과 비난이 많은 사람과는 대화를 오래 하고 싶지 않잖아요. 요즘 세상이 왜 이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 이런 말들만 나오면 함께 있는 사람들도 우울해져요. 사랑받는 사람들은 늘 대화 속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어주는 따뜻한 분들이랍니다. 그분들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지고 세상을 밝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어요. 네 번째 습관은 불평 대신 공감하기예요. 나이가 들수록 세상에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요. 그러나 불평은 듣는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요.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만나기만 하면 몸이 아프다. 세상이 각박하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문제다. 이런 이야기만 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물론 그분들의 마음도 이해해요.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외로움과 아쉬움이 있으시겠죠. 하지만 사랑받는 분들은 다르게 접근하세요. 불평 대신 공감을 선택해요.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할 때도 그럴 수 있지.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정말 어려웠겠다. 이렇게 먼저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예를 들어, 젊은 사람이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고 말하면 요즘 회사들이 다 그래.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 많이 힘들었겠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니? 라고 물어보며 그 사람의 경험에 집중해 주세요. 이런 공감의 대화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야기를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리고 관계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주는 따뜻한 힘이 있답니다. 때로는 조언이나 해결책보다는 그저 이해한다는 마음을 전해주는 것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공감은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가장 따뜻한 다리예요. 다섯 번째 습관은 유머와 여유예요. 진지함 속에서도 가볍게 웃을 수 있는 농담은 대화를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유머에는 정말 신기한 힘이 있어요. 어색한 분위기를 순식간에 부드럽게 만들고 긴장된 마음을 풀어주죠. 사람들 사이의 거리감도 좁혀주고요. 사랑받는 분들의 유머는 특별해요. 누군가를 놀리거나 비하하는 농담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거나 상황을 밝게 바라보는 건강한 유머를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실수를 했을 때 아이고, 나이 먹으니까 이것도 까먹네 하고 웃으며 넘기시거나 젊었을 때는 이런 것도 잘했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한테 배워야겠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웃음을 만들어내세요. 또한 적절한 타이밍에 재미있는 경험담을 들려주기도 하세요. 옛날에 이런 웃긴 일이 있었는데 하면서 시작하는 이야기들은 듣는 이들을 즐겁게 해줘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상황을 가볍게 만드는 농담은 절대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외모나 실수를 놀리는 농담,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농담은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거든요. 건강한 유머와 따뜻한 웃음은
노년의 품위를 더욱 빛나게 해주는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분들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고 마음이 가벼워져요. 웃음은 최고의 명약이라고 하잖아요.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소중한 존재인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습관은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나누는 것이에요. 많은 나이를 산 분들의 경험은 후세에게 정말 큰 지혜가 되어주거든요. 하지만 여기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같은 경험담이라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을 얻게 되죠. 어떤 분들은 내가 내 나이 때는 하면서 시작해서 마치 훈계하듯 이야기하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고생을 안 해봐서 몰라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럴 때 젊은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반면 사랑받는 분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세요. 가르치려 드는 말투가 아니라 나도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 그땐 이렇게 했는데 너라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질문 형태로 끝내거나 상대방의 의견을 궁금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상대는 부담 없이 귀를 기울이게 되어요. 또한 자신의 실패담도 솔직하게 들려주세요. 그때 내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니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자신의 부족함도 인정하며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은 더욱 편안함을 느껴요. 경험담을 들려줄 때는 너무 길게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상대방이 지루해하지 않을 정도로 간결하게, 하지만 핵심은 놓치지 않고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면서 이야기해야 해요. 관심 있게 듣고 있는지 아니면 지루해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거예요. 경험을 나누는 것은 삶의 무게를 전달하는 동시에 상대방과 마음을 깊이 연결하는 따뜻한 방법이랍니다. 그 경험담을 통해 젊은 세대는 인생의 지혜를 배우고 어르신들은 자신의 삶이 가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 습관은 말보다 태도예요. 말은 부드럽고 따뜻해야 하고 목소리는 낮고 차분할수록 신뢰를 주게 되어요. 정말 신기한 게 같은 말이라도 어떤 태도로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들려요. 괜찮다는 말도 차갑게 하면 상관없다는 뜻으로 들리지만 따뜻하게 하면 걱정하지 말라는 위로로 들리죠. 사랑받는 분들은 말을 할 때 목소리부터 다르세요. 급하지 않고 천천히 상대방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말해주세요. 목소리 톤도 부드럽고 온화해요. 그리고 표정이 정말 중요해요. 말을 아무리 잘해도 표정이 차갑거나 눈빛이 불편하면 상대는 마음을 열지 않아요. 반대로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눈빛만으로도 상대방은 편안함을 느끼게 되죠.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을 향해 몸을 기울이고 눈을 맞추며 대화하는 모습에서 진정성이 느껴져요. 팔짱을 끼고 있거나 다른 곳을 보면서 대화하면 관심이 없다는 신호로 전달되거든요. 심지어 침묵도 태도의 일부예요. 상대방이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여유, 성급하게 끼어들지 않는 배려, 이런 것들이 모두 태도로 표현되는 거죠. 손짓도 중요해요. 과도하게 크지 않으면서도 말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부드러운 손짓은 대화를 더욱 생동감 있게 만들어줘요. 사랑받는 사람들은 말의 내용보다 태도에서 빛이 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과 대화할 때 우리가 느끼는 편안함과 따뜻함은
바로 이런 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미소와 따뜻한 눈빛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소통의 도구랍니다. 때로는 한마디 말 없이도 그 따뜻한 태도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오늘은 나이 들어도 사랑받는 사람들의 대화 습관 7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어요. 경청하는 습관, 이름을 불러주기, 긍정적인 말 사용, 불평 대신 공감하기, 유머와 여유, 경험을 진솔하게 나누기, 말보다 태도. 이 7가지 습관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쩌면 여러분의 주변에 계시는 그 따뜻한 분들의 모습이 떠올랐을지도 몰라요. 대화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에요. 상대를 존중하고 마음을 나누는 삶의 태도랍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어들고 태도는 더욱 깊어져요. 품이 있는 대화는 인생의 품격을 완성해주는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런 대화 습관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며 쌓아온 지혜의 결과물이죠. 하지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분명 변화가 있을 거예요. 한 번에 모든 걸 바꿀 필요는 없어요. 오늘은 경청을, 내일은 이름 불러주기를,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대화 습관을 가장 먼저 실천하고 싶으신가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시는 습관이 있다면 그 경험도 궁금해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함께 나누고 배워가는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아름다운 대화가 될 테니까요.